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은 9평이 이제 어제 끝났고요. 제가 어제 밤늦게 이제 EBS 해설 강의까지 마쳤고, 동시에 이제 업로드를 제가 좀 빨리 했어요. 이번에 제가 뒤에 해설 강의가 있어가지고 빨리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. 유튜브 조회수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. 여러분들이 이제 뭘 원하는지는 저도 알겠어요. 근데 제가 이 방송은 뭐냐면, 수능 때까지 파이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,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영상입니다.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능 때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겠습니까? 자,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표로 좀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, 일단 사라져 볼까요? 이렇게? 이 정도만 합시다. 저는 이런 생각해요. 먼저 하위권들. 이 하위권 친구들은요, 우리 최대, 욕심부리지 말고요, 최대 2등급만 가자. 이런 작전 한번 써보자고. 그러면 44점에서 43점 정도에서 컷이 되지 않을까? 제가 예상하는데 올해 수능은 47이 1컷이고요. 44가 2컷이면 요 안에만 들어가자는 거죠. 쉽지는 않겠지만.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이 뭐냐? 1등급도 그렇고, 그러니까 상위권도 그렇고, 중위권도 그렇고, 하위권도 그렇고요. 전제 조건이 거의 한 17문제는 퍼펙트하게 맞아야 돼요. 최단 시간 안에. 다른 건 내가 언급 안 할게요. 아마 17번, 18번, 19번, 20번 싸움이 될 건데, 여기서는 아마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화학 식량과 몰,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. 화학 식량과 몰이 계산 문제나, 혹은 작년에 나왔듯이 동위원소, 올해는 동위원소 좀 쉬울 것 같은데, 동위원소, 의외로 pH, 그 물의 평형 있잖아요. 물의 이온화, 자동 이온화, 여기서 또 의외로 보병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가 아마 이쪽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. 나머지에서는 개념 문제니까, 혹은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개념에 해당하는 거 한번 챙겨두자. 다 마찬가지예요. 상위권, 중위권, 하위권 다 마찬가지인데, 필수적으로 15문제는 정말 14분 안에 컷에 들어온다면 저는 승부가 가능하다고 봐요. 자,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이런 쪽이 뭐 하나만 하는 얘기 말고요.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, 먼저 하위권부터 할게요. 하위권은 일단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. 왜냐면 화학만 못하는 건 아니잖아. 그쵸? 그래서 우리 그 하위권 친구들은 일단은 무조건 죽어도 수특수환이야. 예, 수특수환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. 어려운 기출문제는 하지 마. 그러니까 관연도의 문제 중에서 뭐 어려운 거 있잖아요. 센 거.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은 좀 운명에 맡겨야 돼요. 마지막까지 맡겨놓고 나머지를 다 맞출 생각을 하시고요.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. 근데 개념 공부를 따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뭐 홍보 같지만 급소 공략이라고 해놨잖아요. 제가요. 이 급소 공략 보면 다 정리해놨어요.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, 자, 문제는 중위권인데요. 중위권은 할 일이 너무 많아. 왜냐면 이 개념은 다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뭐라 그러나 이 고난도 킬러 문제에서 어프로치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들으면 알겠는데,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, 아, 나 그때 그 생각을 못 하네. 그 못 들어가네. 이런 게 있어요.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. 접근. 그래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요. 기출 문제나 고난도 킬러 문제를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,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. 해설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. 외운다는 게 표현이 뭐냐면, 아, 이게 아니라, 한 10번 정도,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. 10번 정도 풀어가지고, 아, 이거 나오면 이거, 저거 나오면 저거,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인데요. 상위권은 좀 두려워요. 왜냐면, 내가 40점은 넘을 수 있는데, 어디서 틀리는지 그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, 글쎄요, 뭐라고 해야 되나, 여러분들, 그, 불확실성 있죠. 그러니까, 다가올 미래가 막 어려운 게 있는 거 알면 대응을 하겠는데, 이거 어디서 뻔쳐 날라오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. 그래서 상위권들은 제가 볼 때는 타임 조절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타임에서 한 16번, 17번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달하면 어차피 좀 자질이 있기 때문에 중하와 양적은 오히려 풀어낼 수 있다. 그러니까 상위권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, 오히려 1번부터 15번 안에 있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훅 맛이 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만 좀 주의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
합니다. 자, 사실 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. 다 하나만 하는 얘기고, 뻔한 얘기인데, 어떻게 할 거냐. 자, 이 방송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. 녹화 시점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D-77입니다. 그러면, 자, 하위권이나 중위권이나 상위권 다 마찬가지인데요. 좀 더 많이 하겠지만, 하루에 1문항씩, 센 문항들, 1문항씩만 정복한다고 공부해 보세요. 하루에 1문항이야. 하루에 하나. 하루에 하나 할 수 있잖아. 그러면 77문항이 남아 있습니다. 엄청난 시간이에요. 만약에 이게 D-50일에 이 강의를 봤다면 그래도 몇 개 있어. 그래도 50문항 풀 수 있잖아. 만약에 D-25에 봤다면 하루에 2개씩 풀면 될 거 아니에요. 2개씩 푼다는 게 풀어서 답이야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걸 내 걸로 소화시키는 거야.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이번에 구평에서 이제 그 해설 강의할 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나만의 특이한 점을 제가 포착했습니다. 특이점. 요거는 좀 제가 봤는데 저는 6번 문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봤어요. CXHY 즉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나왔잖아요. 제가 볼 때는 탄소화물의 연소 반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계수 맞추는 게. 근데 여기서 의외로 시간이 걸리고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. 네, 제가 써드리면 EBS에서는 얘기했는데 우리 얘기 안 해갖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C의 M의 HN은 자 M 플러스 4분의 N O2가 되고요. MCO2다. 요거 2분의 N H2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CXHYOZ 같은 경우는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이야. O2 XCO2 더하기 2분의 Y H2 요거는 꼭 기억해서 해봐라.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찍어드리면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개수 맞추는 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. 개수 맞추는 거, 개수와 화학 방식 이거 챙겨주세요. 이거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또 제가 이제 또 눈여겨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구평을 싹 보고 6평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용해에서요, 용해가 출제될 것이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평형에서 상평형이 나왔잖아요. 상평형이 출제가 됐었는데 의외로 용해평형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보시고요. 이번에 전기분해가 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전기분해가 안 나왔어. 자료 어디 갔니? 다시 봐도요. 전기분해가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분해도 나올 수 있다. 전기분해. 제가 EBS에서 이거 어제 못 찍어줬네. 깜빡했네. 써놓고. 자, 전기분해가 나올 수 있다. 요거 주의하세요. 전기분해. 자,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결론 지어봅시다. 어차피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믿을 건 만약에 인강을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완수특을 다시 한번 보세요. 연계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문제가 사설 문제를 풀면서 물론 저도 비판마다 마땅합니다만은 전 제가 직접 해명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설 문제가 구평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.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학생들은 하위권이라면은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이게 나와가 아니라 시간 한 50분 잡으세요. 그 시간 안 줄여집니다. 중위권은 한 40분 잡으시고 상위권 30분 잡아야겠죠. 근데 푸는 데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런 유형을 알았다, 이런 문제 패턴을 알았다, 풀이 방법을 배웠다, 접근 방법을 배웠다. 이게 목적인 거지 내가 몇 점 맞았다가 목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고 있다고 다. 그리고 저도 뭐 제 모의고사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40분 주거든요. 현장에서는.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화내는 문제가 있고요. 야, 이건 이렇게 접근해야 돼. 걱정하지 마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신력 있는 모의고사는 없을 테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볼 건데 사설은 수능보다는 1.5배 정도 어려울 거다. 그럼 그거를 어려운데 뭐 내가 몇 점 맞았나 중요하지 않아. 문제 하나하나마다 내가 섭취하면 된다. 그렇게 사설을 이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사설을 보시고 어머 나 시간 내에 못 풀었어. 뭐 15번 풀었는데 끝났어.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나는 푸는 거 다 틀렸어.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틀리고 나서 해설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. 이 부분을 찾아내야겠구나
해서 한 10개 정도 이상을 보면 나머지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파이널이라고 해서 뭐 대부분 뭐 다른 거 없어요.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는 걸 되게 하고 이건 아니고요. 아마 한 50일 정도면 개념은 다 끝났고 이미 스탠바이 들어갈 거니까 나머지 한 2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사설 모의고사나 이게 사설 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라 이거야. 저도 좀 말하기 좀 미안해요. 어렵게 냈거든.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.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 내가 이 문제 어이 조금 뭐 과도하게 어려워.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. 수능 문제는 한 번, 두 번, 세 번 깠어. 특히 이번에 구평에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조건 밑에 안 써도 풀려요. 예. 그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 깠는데 사설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깠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,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부평 이후에 수능까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너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. 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! 안녕! 끝내야 하는데 왜 안 끝나지? 끝!